안녕하세요. 한의원 한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프라더 윌리 증후군 환자에서 나타나는 고혈당, 끝없는 식욕, 정서적 흥분, 그리고 당뇨약 선택의 문제를 진태음인 대사병리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혈당이 300에서 400mg/dl까지 올라가지만 세포는 포도당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기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혈액송에는 당이 많지만 근육, 지방, 뇌세포 안으로 에너지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뇌는 계속 굶주림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 끝없는 식욕과 폭식 충동이 반복됩니다. 심한 고혈당과 뇌 보상 시스템의 불안정은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프라더 윌리 증후군에서는 시상하부와 도파민 회로의 조절 이상이 동반되기 쉬워 배고픔과 불만족이 공격성, 고함, 충동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태음인은 도파민이 과잉인 체질입니다. 진태음에게 나타나는 프라더 윌리 증후군은 부모 양쪽이 모두 태음입니다. 과도한 도파민의 배출은 감정을 심화시킵니다. 세로토닌은 감각을 움직이고 도파민은 감정을 움직입니다. 과도한 도파민은 깊은 감정의 기억과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이 과잉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메트포르민과 SGLT2 억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메트포르민은 간의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고 SGLT2 억제제는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막아 소변으로 당을 배출시킵니다. 이 치료는 혈당 숫자를 빠르게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혈당이 낮아졌다고 해서 세포 에너지가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자는 식사 후 심한 무기력에 빠지고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이는 몸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포도당 배출과 에너지 이용 장애가 겹치면서 세포 수준의 기력 저하가 심해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세포로 당이 안 들어가고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몸은 저혈당에 적응하기 위해 꼼짝도 안 하는 무기력함을 만듭니다. 혈액만 당이 낮은 것이 아니고 세포 내에도 당이 고갈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최소한 당 소모를 위해 드롭 상태를 만듭니다. 또한 이 계열의 당뇨약은 Na+를 떨어뜨리므로 물도 함께 빠져나가서 몸 전체를 하이포볼리믹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마치 집의 보일러에 물이 줄어서 집이 더워질 수 없는 것처럼 몸을 무기력하게 만든 것입니다. 병든 닭처럼 가만히 누워서 꼼짝 안 하는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후 치료 방향은 단순히 포도당을 배출시키는 방식에서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밀어넣어 에너지로 쓰게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피오블리타존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도록 돕고 글리메피리드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약물을 인슐린을 증가시키는 아마릴과 감수성을 높이는 TZD 계열의 피오글리타존으로 변경 후 혈당은 100대 전후로 안정되었고 환자의 표정과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분노와 충동성이 줄어들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당 수치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세포 에너지와 뇌의 안정성이 함께 회복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뇨 치료가 단순한 혈당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환자가 쓰러질 듯 무기력해졌는지, 왜 약을 바꾼 뒤 기력과 기분이 회복되었는지를 보려면 혈액 속 포도당 수치뿐 아니라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포도당 이용 능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SGLT2 억제제는 신장 근위세뇨관에서 포도당과 나트륨의 재흡수를 차단하여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이 약은 고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만 그 핵심 작용은 포도당의 이용이 아니라 배설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체질과 에너지 상태에 따라 무기력이나 탈수 위험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태음인과 소음인에게 나타납니다. 양인들에게는 적합한 약입니다. 포도당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면 삼투성 이뇨가 증가하고 수분과 전해질 손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동원이 불안정한 환자에서는 탈수, 칼로리 손실, 케톤 생성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혈당이 내려가도 실제 화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SGLT2 억제제는 NA와 당을 같이 저하시키므로 항상 소금 농도가 떨어지는 바닷물고기 같은 음인 체질은 NA의 저하가 체액 저하를 가져와서 하이포볼레믹한 상태를 만들어서 더욱 무기력을 초래합니다.
마치 보일러에 물을 빼놓아서 집이 구석구석 다 더워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 속 포도당 수치가 높아도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하면 뇌와 신체는 기아 상태로 인식합니다. 이때 도파민 보상회로가 과도하게 자극되어 음식에 대한 집착, 폭식 충동, 분노 폭발, 공격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 문제의 배후에는 대사 에너지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이 음인 당뇨이고 진퇴음인에게는 더욱 문제가 됩니다. 글리메피리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피오글리타존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입니다. 두 약물이 함께 작용하면 혈액 속 포도당이 단순히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점이 SGLT2 억제제 중심 치료와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몸은 에너지를 회복하고 뇌는 불안정한 흥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식사 후 쓰러지듯 눕지 않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충동성이 줄어든 것은 세포 에너지 회복과 뇌 안정이 함께 일어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글리메피리드 사용 시 저혈당, 피오글리타존 사용 시 부종과 체중 증가에 대한 관찰은 필요합니다. 두 치료 방향을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SGLT2 억제제는 포도당을 배출시켜 혈당을 낮추는 배설 중심 치료입니다. 반면 글리메피리드와 피오글리타존의 조합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쓰게 하는 이용 중심 치료입니다. 이 환자에게는 단순 배출보다 세포 이용을 회복시키는 방향이 더 적합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당뇨 치료는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환자가 먹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세포 에너지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프라더 윌리 증후군과 진퇴음인 대사병리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혈당, 식욕, 정서, 행동을 하나의 연결된 체계로 보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것은 블로그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